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21회 삼재의 탄생. 삼황과 삼재. 삼황과 삼재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삼황과 삼재가 계셨던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삼황이 계셨던 황도는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 개성이라고 했습니다. 삼재가 계셨던 곳은 천왕님이 전도한 해대로 이것이 바로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이었습니다. 황도는 개성이고 재경은 관중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연표를 살펴봅시다. 삼황은 수인시 태호복희 염제신농입니다. 그리고 삼황과 삼재의 가운데 황제 혼원이 위치되어 있으며 삼재는 소호 금천 전옥고향 제곡 고신입니다. 관중의 황주 땅을 봉지로 받은 혼원이 염제신농과 싸웠다고 했으나 염제신농과 혼원은 약 400년 이상의 연패의 차이가 있습니다. 혼원이 싸운 대상 염제신농은 염제신농의 비왕의 지위를 물려받은 염제신농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현 조작된 중국사에서는 혼원이 치우천왕님을 죽이고 정치를 장악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상은 황제 혼원이 천왕님의 인의에 굴복하고 은신하게 되며 이때 혼원의 난을 평정한 치우천왕님이 회대인 관중으로 전도하시고 그곳에서 비왕인 소호 금천을 기원전 2598년 임명하시고 이후 5년 후 기원전 2593년 인류사의 첫 번째 반란의 주인공인 혼원이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소호 금천은 김씨 즉 김의 김씨의 시조이시고 전옥고향은 고씨의 시조로 이들이 서로 다른 혈연관계였으며 소호 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의 연표를 보시면 이들이 누군가의 봉선에 의해 황위를 이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봉선의 주체가 바로 천왕님이셨습니다. 삼재가 계셨던 곳이 재경으로 이것이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소호 금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이 김씨로서 현 역사에서는 김씨의 시초인 김의 김씨의 시조가 김수로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김씨의 시조를 찾으러 출발해 봅시다. 참고로 김씨가 개출된 곳은 금주 김해로 성씨와 땅의 이름은 항상 일치되어 움직입니다. 소호 금천씨는 중국 고대 신화상에 등장하는 전설적 군주인 사망오제 중 오제의 한 명이다. 소호는 청양시, 금천시, 궁상시, 운양시 주선으로도 불린다. 궁상에서 태어나 동의의 수령이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서는 소호가 즉위했을 때 봉황이 날아왔다고 전해진다. 소호 금천씨의 김씨 조상설. 소호 금천씨는 중국과 한국의 김씨들의 조상으로 많이 언급된다. 특히 한국의 성씨인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는 소호 금천씨를 시조로 언급한 기록이 전하기도 한다. 당나라에 살았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는 신라 김씨의 조상이 소호 금천이라고 새겨져 있다. 김보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가야 출신인 김유신 장군의 묘비명에 가야 김씨가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라고 새겨져 있다는 기록이 있다. 상기와 같이 소호 금천을 전 차이나의 역사로 조작해서 차이나의 역사로 이입하고 그 소호 금천으로부터 반도의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가 나왔다고 하면 모든 핏줄의 기원이 현 차이나로 조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괘씸하지요. 본관도 없는 인간들에게 종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호 금천씨가 산동성 취부인 곡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노나라의 곡부로 한국 지명 공주이기도 합니다. 현 차이나 지명으로 조작된 곡부가 우리의 지명 어디였는지 먼저 밝혀봅시다. 경주와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경산의 군명을 장산, 장산, 옥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 추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산의 군명 옥산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금강산이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반질반질하다고 해서 옥산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 공주와 함경도 경흥의 군명 공성은 공씨가 개출된 노나라의 곡부로서 곡부 공씨가 이곳에서 개출되었던 것으로 곡부가 경주에 포함되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곡부는 현 차이나의 지명이 아닌 우리의 지명이었습니다. 곡부는 관중지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소호 금천시란 금천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으면서 김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스남을 통해 살펴봅시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바르고 평균하다. 북악이 뒤에 솟았으니 궁전이 빛을 도하고 남봉이 앞에 솟았는데 성곽이 사면으로 둘렀다.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설었으니 금성천부로다라고 했습니다. 금천이란 한성부의 형성인 화산에 있었던 금성천부의 약자로 금성이란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의 국내성으로 이 성을 철성, 금성, 초롱성, 한성, 국내성이라고도 했습니다. 한중 관중에 있었던 성이 한성으로 소호 금천씨가 김씨의 시초이며 이분이 있었던 금강산의 금지역이 곡부 청양 운주로 소호 금천이 또한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전욱 고향 위키백과에서 하우의 조부로 나오는 전욱조의 한 구절을 인용해 봅시다. 전욱은 고대 중국의 신화상의 제왕이다. 이름은 고양이었고 고양씨로도 부른다. 오제의 한 명으로 소호의 대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 제위는 78년이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는 창희, 어머니는 촉산씨의 딸인 장박이다. 창희는 황제의 아들이고 전욱은 황제의 손자가 된다. 전욱은 이 촉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관중의 화산의 남쪽 구중궁굴의 터지역을 화양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전욱 고향은 소호 금천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호 금천은 김씨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분으로 헌원 전욱 고향과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를 이어 세습을 한 것이 아닌 어느 누군가의 명예에 의해 제후가 되었고 세습이 아닌 천황님의 봉선에 의해 제후가 되었던 것으로 현 차이나의 역사 추작상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욱 고향은 천황의 비왕으로 소호 금천의 뒤를 이어 비왕으로 등극하였던 것으로 고양이란 고씨가 개출된 지명으로 전욱 고향의 고향, 고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자의 황제편에 의하면 열고야산에는 신인이 있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성을 그의 신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원경의 한계에서 말하는 부dob을 같이 딱 합치한다. 열고야산의 신인 부dob을 신성이 다름 아닌 선인 혹은 제가화상 즉 처센인데 처센의 왕이 신인이고 부dob을 즉 부도부처라는 것입니다. 부도부처 중에서 부도는 신도, 천도, 하도, 천부도, 천부의 장소적 의미이고 부처는 같은 장소적 부도, 신도, 불토, 박달소도의 바토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불교의 모습과 그 명칭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고야산은 한번 고찰해 봅시다. 열산은 여산을 가리키고 고야산은 고양산, 수양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박산은 두백산 즉 백두산이 되지만 마리박산은 고박산이 되기도 해서 고양산으로 부른 말이 고야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이 열고야산이 한탱그리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탱그리산 아래의 원쿠차에 즉 하시, 카시, 신시, 해주, 카이추 즉 바이치형의 신인 즉 부도불이 계셨던 것입니다. 전욱 고향은 고씨로 이분의 고향 고양이 고씨가 개출된 곳이며 제왕의 성인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한때 천황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시우 천황님의 시대 헌원의 반란을 진압하고 천황께서 천도한 회대가 관중의 박토로 그곳에서 재정분리의 시원 당군항검의 시기까지
천황님들이 머물게 됩니다. 천황님들이 계셨던 곳에 삼재인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이 계시게 됩니다. 전옥고양은 또한 천황님의 비양으로 소호, 금천의 뒤를 이어 비양으로 등극하였던 곳으로 고양이란 고씨가 개출된 지명으로 전옥고양의 고향, 고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 고봉, 계백, 우왕, 왕봉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령의 군명을 대가야, 고양, 영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흥양의 군명을 고이, 고흥, 고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은 왕부가 있었던 관중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 왕봉이란 제왕인 황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왕부의 중심 관중과 한강이 흐른 지역이 고양입니다. 높은 산 중에서 앞에 펼쳐져 있는 동정으로 한강물이 힘차게 내려가는 장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관중 협곡의 좌측산이 한라산으로 그래서 제주 고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욱 고양은 제주 고씨의 시조가 되시기도 합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 지역을 고토 알란이라고도 합니다. 이때의 고토가 바로 고향과 동일한 말로 알란이란 이곳 관중의 고향이 인류의 시온지인 알터 알탄이기 때문에 알란과 알땅은 동일한 말로 이곳의 사람들이 이동해서 건국한 곳이 바로 에스파니아가 되기도 합니다. 제곡고신. 제곡고신은 전옥고양의 직계 후손인 고씨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현 역사가 조작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곡고신은 황제의 증손이다. 고신의 부친인 교국이며 교국의 부친은 현효이고 현효의 부친이 황제이다. 현효로부터 교국까지 모두 자리에 오르지 못하다가 고신에 이르러서야 제위에 올랐다. 고신은 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워서 스스로 그 이름을 말했다. 널리 베풀어 사물을 이렇게 했지만 자신의 몸은 챙기지 않았다. 총명의 먼 일을 알고 현명의 미세한 것도 살폈다. 하늘의 뜻에 따르고 인면에게 급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 어질대 위엄이 있고 은혜롭고 믿음이 있었다. 몸을 수양하니 천하가 복종했다. 땅에서 재물을 취하되 아껴서 썼으며 만민을 어루만지고 교화하되 이익으로 이끌었다. 해와 달의 운행을 헤아려서 맞이하고 보냈으며 귀신을 잘 알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안색은 따뜻하고 덕은 높았으며 움직임은 적절하고 옷은 평범했다. 제국은 물을 내듯 치우침 없이 천하에 두루 미치니 해와 달이 비추는 곳, 바람과 비가 이르는 곳이면 복종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제국은 진봉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방훈을 낳고 추자씨의 딸을 취해 지를 낳았다. 제국이 세상을 떠나자 쥐가 뒤를 이었다. 제지가 뒤를 이었으나 잘 다스리지 못하자 동생 방훈을 세우니 이가 제여이다. 헌원의 후손 계보를 살펴봅시다. 조전씨의 후손 헌원, 이하 청양창의로 후손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전옥고양, 제곡고신, 제요, 하나라우, 이하 상나라설 등 모든 중국사의 영웅들이 시온이라고 조작된 헌원의 혈연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모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멸하고 봉지를 하사하는 장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왕은 성스러운 선조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신농의 후손을 초해, 황제의 후손을 추계, 요의 후손을 계해, 손의 후손을 진해, 우의 후손을 기에 각각 봉하고 보상했다. 공신과 모사를 봉했는데 사상보가 가장 먼저 봉해졌다. 사상보는 영구에 봉하고 죄라고 하고 동생 주공단은 곡부에 봉하고 노라 했다. 소공석을 연해 동생 숙선을 관해 동생 숙탁을 채 봉했다. 나머지도 각각 순서에 따라 봉했다. 주나라 모왕은 염제신농과 황제헌원, 제후요, 우순, 한나라우를 각각 다른 혈연으로 간주해서 각각의 봉지를 하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의 후손에게는 봉지를 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군 왕검의 나라인 주나라가 바로 전옥고양과 제곡고신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주무왕이 자기 자신에게 봉지를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소호 금천의 경우에는 하나라 우가 바로 가야의 김수로 왕으로 소호 금천의 직계 후손이 되기 때문에 소호 금천씨의 후손에게 봉지를 하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망삼재의 존재를 이해하겠는지요? 이들 소호 금천 전국고향 제곡고신의 삼재가 계셨던 제경이 바로 제왕의 성에 있었던 관중의 박터였습니다. 이곳에 천왕님도 계셨습니다. 삼황이 계셨던 황도는 개경인 서울의 개성이었으며, 헌원의 반란 이후 삼재가 계셨던 제경은 헌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킨 관중의 박터로 이것이 황화 원명의 기반지 관중의 황주였습니다. 삼재의 마지막인 제곡고신의 시기까지가 제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조작된 역사의 오제 중 도요와 우수는 제정일치 시대의 인물들이 아니라 제정분리 이후에 등장하는 황제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조작된 역사를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곳에 삼황과 삼재가 계셨습니다. 삼황이 계셨던 곳이 개성의 군명인 황도로 개경 서울이었으며, 삼재가 계셨던 곳이 제경으로 관중의 금성에 계셨으며, 이 성을 한성 국내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삼황과 삼재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삼재가 계셨던 관중에 단군 왕검이 제정분리의 시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단군 왕검의 이전까지는 제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